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블렌더 조작 방법을 알아보고 모델링 기능들을 통해서 니트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UV 매핑, 쉐이더 이름 지정, 리깅, 3D 마스킹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블렌더에서의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텍스처 디자인도 하고 또 유니티 사용 방법과 작업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UV 매핑 작업을 진행해 줄 건데요. UV 매핑은 이 옷을 텍스처 작업을 하기 쉽게 펼쳐주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옷에 심을 박아줘야 합니다. 재봉선을 그어줘야 해요. 그래서 일단 에딧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대충 어디에다가 재봉선을 박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몸체 앞뒤로 이렇게 나눌 거고요. 팔을 분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앞뒤로 나누려면 위쪽도 나눠야 이렇게 앞면, 뒷면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구상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팔부터 분리를 해줄 Alt 누른 채로 이렇게 루프를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했으면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마크 심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마크 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옆부분, 몸통 옆부분도 이렇게 쭉 루프 선택해서 똑같이 우클릭, 마크 심 해줄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쪽도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위쪽은 굳이 이 팔 쪽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한번 나뉘어졌기 때문에 팔 쪽은 이미 다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는 여기 어깨랑 목 부분까지만 마크 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방해되니까 잠깐 숨겨줄게요. 그리고 위쪽을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 끊어지는 부분까지만 선택해서 우클릭, 마크 심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 쪽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제 다 그어졌죠, 재봉선이. 이렇게 몸통 앞뒤로 분리되고 팔 분리되고 그래서 아마 총 4조각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펼치냐? 재봉선을 그었으니까 전체 선택 A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U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거 언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UV가 다 펴진 건데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위쪽에 UV 에디팅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매핑이 쫙 펼쳐진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UV 누르시고 쭉 내려서 보시면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All UV 체크하시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해줍니다. 제가 작업할 때는 1024로 크게 작업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대로 두고 익스포트 UV 레이아웃 해서 추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UV 매핑도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이제 방금 그 펼친 UV 맵을 나중에 이미지 편집 도구에 가서 편집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 줄게요. 다음 작업은 쉐이더 이름 지정이었어요. 물체의 재질을
지정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엄청 간단하게 끝납니다. 일단 지정할 물체 선택하고 이 오른쪽에서 이 동그라미 Material Properties라고 써있는 곳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램버트 2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지워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재질이 기본 재질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New를 눌러서 새로운 메테리얼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바꿀 건데요. 이름 규칙은 이래요. 먼저 이 옷 이름을 그대로 써줍니다. 탑 01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또다시 언더바 그리고 SHD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쉐이더 이름 규칙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이 옷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언더바 SHD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쉐이더 이름 지정도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의 재질은 나중에 유니티에 가서 설정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 UV 매핑, 쉐이더 이름 지정 이렇게 세 단계를 했으니까 다음은 리깅 작업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뼈대 지금 숨겨놨던 거를 다시 켜줄게요. 그리고 아바타도 보이게 해줍니다. 이 리깅 작업은 이 옷을 이 뼈에 종속시켜주는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종속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원래부터 이 뼈대에 종속되어 있던 마스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옷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이 뼈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사람 모양에 들어가 주시고 뷰포인트 디스플레이에서 인프런트에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뼈대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에 오브젝트 모드 누르시고 포즈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각각의 뼈들인데 뭐 이런 거는 얼굴 뼈고요. 여기는 목, 그리고 여기가 어깨, 그리고 여기가 팔, 그리고 여기는 팔 접히는 부분들이고 여기가 손목, 손가락, 그리고 또 아래쪽에 허리랑 엉덩이랑 다리 허벅지, 무릎, 발목 이렇게 각각의 뼈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각각 선택해서 회전을 시켜보면서 잘 움직이나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뼈 하나를 선택하고 회전키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뼈가 돌아가면서 이 몸체와 옷도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막 이것저것 삐져나오고 이상하게 따라 움직이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미 리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렇게 마스크를 복제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델링을 해서 그냥 새로 만들면은 리깅이 아예 안 돼 있어서 직접 다시 해줘야 해요. 이렇게 복사해서 하면 간편하게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 뼈대와 옷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즈를 바꿔가면서 해주시고 제페토에서 말하는 기본 A 포즈가 있어요. 지금은 T 포즈인데 한번 A 포즈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깨뼈를 선택하시고 R 눌러서 7.5를 해줍니다. 그리고 팔뼈를 선택하고 다시 R 40 해줍니다. 이렇게 어깨 7.5 그리고 팔 40이 기본적인 A 포즈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데 R 7.5 해주시면 이번엔 위쪽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팔도 R 40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양쪽 똑같이 A 포즈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R 눌러서 구부려서 어디 튀어나오거나 뭉툭하거나 뭐 이상한 부분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 제일 큰 게 손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 부분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R.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목도 잘 따라 움직이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리깅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엔 이 옷이 막 허리를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모델링을 할 때 스컬프팅 모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 리깅이 되어 있던 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시고요. 이 뼈대를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옷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를 클릭하고 이 아래에 보시면 웨이드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막 그라데이션으로 파란색과 초록색이 뜨죠? 이 색깔이 이 하나의 뼈에 이 물체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허리 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뼈를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원하는 뼈를 클릭해 주시면 뼈가 변경이 되고요. 이 뼈마다 이 물체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쪽 오른쪽에서 버텍스 그룹 창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뼈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뼈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자, 만약에 어깨 부분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색칠을 직접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바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조절해 주시면 강도, 얼마나 세게 칠할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레디어스를 조절해서 붓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칠한다 하면 만약에 여기에 칠한다 하면 이렇게 여기 색이 칠해지고요. 그럼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 팔이 구부러진 만큼 여기도 살짝 이동을 하게 돼요. 범위만큼.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색칠을 하면서 이 뼈에 옷이 얼만큼 따라갈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뼈 여러 가지 선택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이 뼈 각각에는 2개의 뼈가 겹쳐져 있어요. 보시면 지금은 넥 스케일이죠. 목의 스케일 부분인데 여기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그냥 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그런데요. 항상 웨이트 페인트를 할 때는 이 스케일 붙어있는 곳에만 칠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선택해서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지금 이 옷은 리깅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웨이트 페인트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주세요. 자, 이렇게 뼈 움직임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걸 다시 원상복구로 T 포즈로 다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뼈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시고 A 눌러서 전체 선택,
다음에 Alt R을 누르면 이 회전 각도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 기본 포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리깅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 줄게요. 포즈 모드 누르시고 리턴 오브젝트 모드 선택해서 돌아가 줍니다. 자, 이제 리깅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3D 마스킹 작업을 진행해 줘야겠죠? 3D 마스킹은 이 몸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서 용량을 덜 잡아먹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체는 원래 리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고요. 이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몸체 선택하시고 X 눌러서 깔끔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몸통과 뼈대만 남는데요. 이 상태에서 파일 들어가서 우리가 받았던 3D 마스크 오브젝트 파일을 다시 불러와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 그 다음에 FB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선택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저장했던 파일 위치 찾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마스크 오브젝트 FBX 이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방금 삭제한 거랑 똑같은 마스크가 불러지죠? 근데 아까 그 마스크에는 뭐 리깅이나 웨이트 페인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이 뼈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3D 마스킹을 진행해 줘야 돼요. 3D 마스킹은 이쪽 버텍스 페인트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선택하신 다음에 버텍스 페인트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쫙 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검은색으로 이 옷에 가려지는 부분들을 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위쪽에서 붓을 서브트랙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붓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칠해줘야 하는데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버레이 모드, 엑스레이 모드를 사용해줍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해준 다음 쭉 칠하면 이제 보이죠? 아니면 아예 그냥 이 탑 옷을 숨겨놓고 대충 어림짐작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질 만한 부분들을 쭉쭉 칠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도 돌려서 깔끔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이 팔도 빼먹지 말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칠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못 칠해지는 부분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못 칠해졌으면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서 드로우로 바꿔서 하얀색으로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브트랙트로 바꾸고 나머지 마저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목 부분까지 칠해보았습니다. 지금 한번 제대로 칠해졌나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탑, 아까 옷을 다시 숨겨놨던 걸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 옷 밖으로 검은색이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별 티가 안 나요. Alt Z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 킨 다음도 볼게요. 여기까지 조금 더 칠해줘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목 부분은 조금 더 칠해줄게요. 뒤쪽도 이렇게. 적당히 다시 다 칠하셨으면 Alt Z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 끄고 한 번 더 확인해줍니다. 자세히 봐서 검은색이 비치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 3D 마스킹 작업도 끝입니다.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블렌더에서의 모든 작업은 끝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저장할 때 이렇게 마스크, 밖에 빠져나와 있는 마스크랑 크리에이터 베이스, 이 뼈대, 그리고 그 뼈대에 종속되어 있는 옷, 이런 구성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fx라는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선택하시고 파일, 이번에는 익스포트 눌러서 fx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한 물체들만 저장이 되도록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마추어를 열어주시고 Add 립본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포트 fbx,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fbx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블렌더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이고요. 이제 이걸 나중에 뭐 수정하거나 더 작업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파일 자체, 블렌더 파일 자체를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파일 가셔서 세이브 누르시면 그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블렌더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이 화면 그대로 다시 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블렌더에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유니티로 가져야 되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텍스처 작업을 먼저 하고 진행해 줄게요. 패턴 텍스처 작업은 이 이미지 편집 도구에서 하게 될 건데요. 3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포토피아라는 웹 이미지 편집 도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저장했던 UV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아까 UV 매핑 했을 때 끝나고 익스포트 UV 레이아웃해서 1024 크기로 변환해 주셨죠? 이거 찾아서 불러옵니다. 파일, 오픈,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펼친 UV가 그대로 나타나죠? 지금 먼저 구성을 보시면 이게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 양쪽 팔이에요. 이게 90도로 돌아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에 맞춰서 텍스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시 이미지 보여드렸다시피 분홍색 니트 패턴이 들어간 옷을 만들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니트 패턴을 적용시켜 줄 건데요. 파일, 오픈 앤 플레이스 가셔서 저장해 두었던 니트 패턴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니트 이미지가 뜨는데요. 이걸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위치에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에 다 똑같은 걸 적용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복잡해요. 여러 번 복사해야 되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바로 패턴화 시키는 건데요. 3편에서 같은 거 설명드렸어요. 그대로 똑같이 작업할 겁니다. 다시 이거 지워주시고요. 파일, 오픈,
눌러서 그 이미지를 다시 불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프로젝트가 아닌 새 프로젝트로 새로 이미지가 열리게 되고요. 이걸 그대로 패턴화 시켜줄 거니까 여기서 Edit, Define New, 패턴을 눌러줍니다. 그럼 패턴이 추가되었다고 문구가 떠요.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X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UV 창에다가 전체 패턴을 도배를 해줄 건데요. 간단하게 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아래쪽에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뜨는데 위에서 세 번째 패턴 필, 패턴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 꽃무늬 패턴으로 도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를 우리가 정의했던 새로운 패턴, 니트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케일을 조절해서 이렇게 촘촘한 정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이 패턴을 아래로 레이어를 내려서 이 그리드가 보이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줍니다. 전 50 정도로 봐줄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따라서 잘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조절을 했으면 여기 눌러서 이 창 닫아주시고 이제 지금 이게 패턴 레이어인데 이걸 그대로 편집 가능한 이미지화로 시켜줄 거예요. 우클릭을 하시고 레스터라이즈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Convert to Smart Object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본 이미지화 시켜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UV가 90도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 이미지도 똑같이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나열이 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옷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 패턴을 돌려서 세로로 맞춰주겠습니다. 패턴 레이어 선택하시고 여기서 위에서 Edit, 트랜스폼을 보시면 여기서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회전, 로테이트 90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몸통 앞쪽에 글씨를 넣어서 디자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 2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빈 공간 아무데나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글씨를 써줄 겁니다. 저는 플라워라고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쭉 선택해서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고 위에서 사이즈도 이렇게 바 움직여서 조절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체도 변경을 해줄게요. 제일 왼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체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눌러보시고 확인하고 해가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글씨체로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이 글씨체까지 설정을 마쳤으면 위쪽에서 색깔도 바꿔줄 건데요. 여기 검정색 아이콘 누르시고 색깔을 지정해줍니다. 저는 하얀색으로 칠해볼게요.
선택했으면 OK 하시고 이렇게 다 설정을 마쳤으면 위에 체크 표시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몸체 옷 앞쪽에 맞게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선택 툴, 이동 툴 선택하고 오토 셀렉트를 켜주세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에딧, 트랜스폼, 로테이트 90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알맞게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한번 놔줄게요. 됐으면 한번 이 UV 그리드 해제하고 볼게요. 지금 옷을 가까이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해서 그냥 뭔가 딱 글씨만 넣은 느낌이니까 약간 블러 처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이 레이어를 블러 처리하려면 일단 이것도 이미지화 시켜줘야 합니다. 이 글씨 레이어 선택하고 우클릭,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해서 이미지화 시켜주시고요. 이제 필터, 그 다음에 블러 가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고 이렇게 발을 조절하시면 얼마나 블러 처리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원하는 만큼 해주신 다음에 OK 눌러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씨가 너무 진한 것 같으면 살짝 연하게 투명도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오퍼시티가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 바 움직여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저는 85 정도로 맞춰볼게요. 80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텍스처 디자인도 끝내보았습니다. 뭐 여기에 다른 무늬를 추가하거나 하실 분들은 더 디자인 하시면 되고요. 전 이 상태로 내보낼 거예요. 주의할 점, 여기서 이 백그라운드 UV 이미지는 눈을 끄고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만 보이게 한 상태에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 익스포트 as png 누르시고요. 여기 사이즈를 512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512 이하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서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저장을 다 마쳤으면 이제 유니티로 가주겠습니다. 아까 설치했던 유니티를 실행시켜주세요. 제일 처음 유니티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일단 아까 스튜디오에서 유니티 프로젝트 파일 폴더를 다운받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주시면 이 폴더고요. 제페토 스튜디오 유니티 마스터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에셋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유니티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로딩을 기다리고 나면 이렇게 제페토 아이템을 편집할 수 있는 유니티가 열리게 돼요. 이미 제페토에서 다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자, 보시면 일단 구성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쪽에 제일 크게 보이는 화면은 우리가 아이템과 캐릭터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는 여러가지 파일, 폴더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주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에셋, 그리고 콘텐츠 폴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콘텐츠 폴더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파일을 불러야 되는데요. 우클릭하고 Import New Asset 눌러서
우리가 저장했던 fbx 파일을 불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하나 불러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끌어서 여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쓰여진 곳에 올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 이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 텐데 블렌더에서 했던 거랑은 다릅니다. 일단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아래로 굴리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또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블렌더에서 1379 눌러서 정면 방향을 보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니티에서는 이 위쪽에 이 버튼들을 눌러서 딱 원근감 없이 정확한 방향을 보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탑 01 fbx 파일을 누르시면 여기 이런 인스펙터 창에 아래쪽에 목록이 보여요. 쉐이더 목록인데 여기다가 우린 똑같은 쉐이더를 만들어서 하나 채워줄 겁니다. 일단 탑 01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매테리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테리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이름을 탑 01 언더바, 우리가 아까 전에 쉐이더 이름 지정했을 때 그거랑 똑같이 정해주세요. SHD 붙여서.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다시 FX를 선택하고 이 탑 01 SHD 매테리얼을 끌어서 이 목록의 이름에 딱 맞게 배치해줍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다 됐으면 Apply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재질이 변했죠?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동그라미 매테리얼에서 여러가지 속성을 바꿔서 이 옷의 재질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쉐이더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width 그리고 스탠다드 쉐이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물체의 여러가지 재질 같은 거를 변경해 줄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도 변경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스무스니스를 조절해서 물체가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 그런 것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 만져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니트니까 매끈하지는 않겠죠? 거칠거칠하게 이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텍스처 이미지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작업 아래쪽에 파일 창에다가 우클릭, Input New Asset 해서 아까 fx 불러온 것처럼 똑같이 이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png 파일로 저장하셨겠죠? 하셔야 되고요. 불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파일이 여기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쉐이더 탑 01 SHD를 눌러서 이 텍스처 이미지를 쭉 끌어서 여기 non 텍스처라고 쓰여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미지 편집 도구 가셔서 이 텍스처를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걸 제페토 스타일화 시켜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 fx 파일을 다시 클릭하고 우클릭 아래쯤에 보시면 제페토 스튜디오 이걸 누르시면 Convert to 제페토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바로 아래쪽에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 무언가가 생깁니다. 이걸 프리팹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로더에다 갖다 놔줄까요? 그 전에 이제 미리 보기에 있는 탑 01 이거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이제 로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우리한테 딱 맞는 클로스 탑 카테고리를 이렇게 체크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프리팹 파일을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위쪽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기다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듭니다. 제페토 캐릭터가 실제로 이 옷을 입고 있죠. 여기서 디폴트, 이게 디폴트 체형이고요. 제품 여러가지 눌러서 체형을 미리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쪽에 씬을 눌러보시면 아까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처음에는 이게 하늘 배경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단색으로 설정해주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눌러서 스카이박스, 체크 해제, 체크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제페토를 갔을 때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 옷의 투명한 부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의 뼈를 움직여서 한 번 더 테스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로더 보이시죠? 여기서 이 화살표 세모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뼈들이 리스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깨를 회전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어깨를 선택하고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회전 툴을 눌러주세요. 가이드를 잡고 쭉 돌려주시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원래대로 돌릴 때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윗뼈를 돌릴 때는 스케일이 아니라 스케일 안 붙어있는 그냥 뼈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보시고 오른쪽 팔도 이렇게 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 됐으면 또 체형을 바꿔서도 이렇게 한번 봐줄게요.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체형 바꾸고 또 씬으로 돌아오면 체형이 적용돼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다 됐으면 이제 제페토 파일로 마지막으로 추출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탑 01 이 프리팹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제페토 스튜디오, 그리고 익스포트 as 제페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파일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게 제페토 파일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페토 스튜디오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업로드 하러 가볼게요. 자, 제페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만들기 선택하고 아이템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이제 우린 3D 파일을 올릴 거니까 3D 파일로 아이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 창은 닫으시고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줍니다. 우린 상의를 만들었으니까 상의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방금 제페토 파일이 저장된 이런 유니티 폴더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제페토 스튜디오 유니티 마스터 폴더 그리고 에셋, 콘텐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제페토라고 붙어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탑01 제페토 클릭하고 열기. 그리고 이렇게 로딩을 기다려 주시고 나면 화면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아이템의 썸네일이 여기 로딩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미리 보기가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리면서 이름을 결정해 볼게요. 아이템 이름 분홍색 니트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페토가 미리 보기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정해질 거예요. 우리가 템플릿 사용해서 만들 때는 이 세부 카테고리는 못 정했는데 3D 파일을 만들면 카테고리를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티셔츠로 해도 되고 크롭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티셔츠로 할게요. 이렇게 잘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고 태그도 최대 5개까지 마음껏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도 적어볼게요. 이렇게 다 적고 나면 가격을 설정해 줍니다. 1잼부터 50잼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또 3잼의 가격으로 내볼게요. 그리고 아래서 생긴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형 12가지 체형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시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제 내 휴대폰에 알림이 올 거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내 캐릭터가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링크를 누르면 링크가 복사되었다고 뜨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미리 보기 해볼 수 있어요. 자신의 캐릭터에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작성했으면 일단 저장을 먼저 눌러줍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X창을 눌러서 나가보시면 그리고 내 콘텐츠에 가보면 우리가 3편에서 진행했던 아가일 가디건이 보이고요. 방금 만든 분홍색 니트가 이렇게 목록으로 새로 추가가 됩니다. 지금 임시 저장 상태고 미제출 상태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심사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점 3개를 누르시면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삭제하시면 이 파일이 없어집니다. 여기 다시 들어가서 심사 제출을 해볼게요. 가이드라인 잘 확인하시고 심사 제출하기 하시면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심사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제출 취소하면 확인 진행하시겠냐고 뜨고 확인 누르면 제출 취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미제출 상태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3D 아이템 제작과 등록은 모두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그 제페토 크리에이터 샵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프로필에 있는 아이템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심사 기간은 짧으면 보통 7일 정도, 그리고 최대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템 삭제랑 수정이 가능합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래 배너를 보시면 제페토 프리미엄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 달마다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면 이런 크리에이터를 위한 아이템 우선 심사 혜택이 주어져요. 이건 월드랑 아이템 둘 다 적용이 되고, 이 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1일에서 3일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최대 3일 만에 이제 아이템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시간에 걸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대표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직접 플레이해 봤고요. 또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직접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들, 뭐 아이템이라든지 월드라든지 라이브 이런 여러 콘텐츠들 중에서 아이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연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페토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페토 크리에이터 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